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5편에서 우리는 눈물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배웠어요. 안구 건조증, 눈물 배출 통로의 문제, 노안으로 인한 피로, 그리고 저녁에 누적되는 피로까지요. 하지만 여러분, 눈의 피로는 눈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눈 피로가 어떻게 머리까지 아프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눈물이 잦아지면서 두통까지 생기는 현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피로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 동시에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눈이 피로한 날이면 항상 두통이 함께 따라오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눈을 많이 사용한 다음날 일어나면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경험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자주 아프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신호입니다. 바로 눈 피로가 원인이 되어 두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72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눈물이 자꾸 나면서 동시에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받은 후 알고 보니 이건 눈 피로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눈을 제대로 관리하자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눈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자 눈뿐 아니라 머리까지 좋아졌어요. 두통이 사라졌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머리가 자주 아프다면 먼저 눈을 확인해 보세요. 눈 피로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눈물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의 6번째이자 우리 신체에 연결된 건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피로하면서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 두통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혹은 눈과 머리의 건강을 함께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눈 피로가 어떻게 두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눈이 피로해지면서 동시에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했어요. 그리고 잠깐 있으면 머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눈이 먼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에 머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신문을 읽으려고 하면 눈이 피로해지고 눈이 피로해지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15분 정도가 지나면 머리가 어깨 위쪽부터 띵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철판을 씌운 것처럼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TV를 보다가도 30분이 지나면 눈이 피로해지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한 두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가장 답답했던 건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였어요. 눈이 피로하니까 눈을 쉬어야 하는데 눈을 쉬면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활동을 하면 눈이 피로해지고 두통이 생겼어요. 아내도 걱정했어요. 당신 요즘 자주 머리가 아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자꾸 아파라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혹시 혈압이 높은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이 증상을 얘기했어요. 친구들 중 누군가는 그건 스트레스 때문인 거 아닐까? 라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는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두통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 정말 복잡했어요. 두통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마 부분이 아팠고, 때로는 눈 주변이 아팠어요. 그리고 때로는 머리 전체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두통의 강도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날은 가벼운 정도여서 견딜 수 있었지만 어떤 날은
정말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두통이 나타나는 시간도 패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날도 있었고, 낮 시간에 눈을 많이 사용한 후 나타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될수록 더 심해지곤 했어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두통이 있을 때 눈도 함께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두통이 있으면 눈이 더 뻑뻑했거든요. 그리고 눈이 뻑뻑하면 두통도 더 심해졌어요. 정말 악순환이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두통이 자주 생기니까 먼저 신경과에 가기로 했어요. 혹시 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신경과 의사는 저의 증상을 들은 후 MRI를 찍어보자고 말씀했어요. 저도 좀 불안했어요. 혹시 뇌종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MRI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신경과 의사는 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눈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물었어요. 눈 때문이요? 라고 반문했어요. 이건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신경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두통과 눈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눈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안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신경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안과에 갔어요. 안과 의사는 저의 증상을 들은 후 신경과 의사의 진료 기록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경우 눈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네요. 안과 의사가 제 눈을 자세히 검사했어요. 여러 검사 기계들을 사용했어요. 검사가 끝난 후 의료진이 제 상태를 설명했어요. 당신의 눈은 심한 피로 상태입니다. 특히 눈의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이게 두통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의료진이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우리의 눈 주변에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근육, 눈을 움직이는 근육, 눈꺼풀을 움직이는 근육들이죠. 이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하면 피로해집니다.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눈 주변에는 신경도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눈 주변을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눈 근육의 피로를 감지하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뇌에 도달하면 뇌는 두통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경고음처럼요. 눈이 피로하니까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두통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눈이 먼저 피로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 따라온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의료진이 제 두통의 정체를 말씀했어요. 당신이 경험하는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생기는 두통이죠.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눈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면 목 근육도 함께 경직됩니다. 마치 연쇄 반응처럼요. 그러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고 그 결과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두통은 약으로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눈 피로이기 때문이죠. 눈의 피로를 풀지 않으면 두통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의료진이 악순환을 설명했어요. 눈이 피로해지면 두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워서 쉬려고 하죠. 하지만 누워 있어도 눈의 근육 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경직된 상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면 눈의 피로가 여전해요. 그리고 또 눈을 사용하면 두통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의료진이 강조했어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눈의 피로를 풀어야 해요. 눈의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이 눈 피로를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20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m 이상의 먼 곳을 봐요. 이것이 눈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눈 주변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15분 정도 찜질하세요. 이것이 눈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세 번째는 눈 마사지입니다. 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이것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야외 활동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먼 곳을 보세요. 이것이 눈과 뇌 모두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 마사지입니다. 눈 피로로 인해 목 근육도 경직되어 있으니 목도 마사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20 규칙을 따랐어요. 신문을 읽다가 20분이 되면 신문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멀리를 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습관이 되었어요. 따뜻한 찜질도 매일 했어요. 아침에 5분, 저녁에 10분 정도요. 따뜻한 수건이 눈 주변을 감싸니까 정말 편했어요. 눈 마사지도 시작했어요. 눈 주변을 아주 가볍게 마사지했어요. 처음엔 약간 거슬렸지만 자꾸 하다 보니 편해졌어요. 야외 활동도 늘렸어요. 아내와 함께 공원에 나가서 30분 정도 산책했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멀리를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목 마사지도 매일 했어요. 아내가 도와줬어요. 목을 가볍게 마사지 받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스트레칭도 매일 했어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를 느꼈어요. 두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두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신문을 읽을 때도 두통이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눈 피로 없이 신문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거든요. TV를 봐도 두통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1시간을 TV를 봐도 괜찮았어요. 눈도 덜 피로해졌어요. 뻑뻑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이상 띵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두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었어요. 아내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당신 요즘 머리가 안 아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응, 좋아졌어 라고 대답했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거의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어요. 두통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가끔 눈을 많이 사용한 날에는 살짝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두통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눈도 정말 편해졌어요. 신문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TV도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이해했다는 거였어요. 눈이 피로하면 두통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신경과와 안과에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진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눈이 피로한 날이 있지만 그때도 두통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즉시 눈을 쉬게 하기 때문이죠. 눈도 건강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편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눈을 정기적으로 쉬게 하고 따뜻한 찜질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하면 두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눈 피로와 두통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눈 피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눈 피로가 목 근육까지 경직시킨다는 거였어요. 눈의 피로가 연쇄 반응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눈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야외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먼 곳을 보는 것이
눈과 뇌 모두에 좋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체의 여러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눈 문제가 머리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일찍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였어요. 저는 2년을 고생했지만 더 일찍 안과에 갔다면 더 빨리 해결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눈이 피로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눈 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확인하고 눈 피로를 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두통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72세 김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눈이 먼저 지쳤다는 신호였다는 거. 그리고 눈 피로를 해결하자 두통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통이 생기면 먼저 눈을 확인해 보세요. 눈 피로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피로하면서 동시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 저녁이 될수록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한 경우, 눈을 많이 사용한 날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신경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과에 가서 눈을 확인해 보세요. 뇌에 문제가 없다면 눈 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눈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세요. 20, 20, 20 규칙, 따뜻한 찜질, 눈 마사지, 야외 활동, 목 마사지, 스트레칭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 피로로 인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두통 해결에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눈물이 많아지면서 시야가 흐려진 이유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눈 건강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눈과 머리를 함께 관리해 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